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하나의 이슈, 바로 갈등. 회사를 비롯한 정치, 성별, 세대 등 다양한 사회계층과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 이미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문제점을 뛰어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갈등하고 언제까지 갈등해야만 할까요? 지금 우리 현실이 정말 이 정도의 갈등의 상황에 빠지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입니다. 이미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된 갈등.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회 갈등은 봉합될 수 있을까요?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은 세계 1위 수준. 12개 항목 중 무려 7개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빈부격차 갈등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별하게도 부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곧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수 있을 만큼의 부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곧 내가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무시하고 또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문화들 속에서 결국 사회적인 약자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무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의 소득 불평등은 OECD 평균치를 웃돕니다. 1997년 온 나라가 휘청였던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비의 불평등은 사회 집단의 균열을 드러내는 가장 날카로운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갈수록 심화되는 계층 간 갈등이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제 부가 대물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미국에서도 물론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발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사회학적인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발전하고 성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교 문화의 지배권 아래에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은 유교 문화가 뿌리를 잡고 있지만 겉옷은 자본주의, 개인주의 문화의 겉옷을 입고 있어서 뭔가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하는 이유도 아마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갈등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K 콘텐츠가 인기를 얻은 이면엔 자본주의 불평등을 겪는 한국의 실태를 고발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 간 갈등은 다시 노사 갈등으로 연결되며 새로운 문제를 낳게 됩니다. 해외 오피니언 리더들 역시 한국이 가진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노사 갈등으로 보고 있죠. 한국의 극심한 노사 갈등은 한국으로의 투자를 막는 거대한 벽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 공단의 노조, 어디 공사의 노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외국은 기업별 노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업별 노조가 있는 나라들은 일본과 한국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기업별 노조가 많지 않다라는 거는 노조와 임금을 교섭할 때 산별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산별 협약을 하는 나라들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없거나 굉장히 적겠죠. 그러니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임금 격차가 얼마나 나냐. 근데 이제 이게 좀 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한 5배, 평균으로 5배 정도 이상 나는데 한국이 고다음 수준이죠. 단적으로는 임금 격차의 문제지만 살펴보면 그 안의 갈등은 단순히 임금으로만 해석되진 않습니다. KTX 해고 노동자들의 긴 싸움도 있었고요. 또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도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인천항공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이 노사의 갈등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평등 심화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좀 총평을 먼저 드리자면 진단이 없는 처방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냥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시장이 다이나믹하다고는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라는 거죠. 이것의 원인은 비정규직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뭐 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제도의 영향이 큰 거죠. 국가 경쟁력은 높지만 도사 관리는 최하위인 나라.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는 갈등은 또 하나 있죠. 바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남녀 갈등인데요. 특히 한국 남성들의 지지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반페미니즘은 국제 언론을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서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지만 다른 서양 국가에 비해서는 이민자 수도 굉장히 늦고 이제 인종도 거의 아시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이제 세상에 대한 배신감이 반이민주의적 정서 또는 인종차별 정서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딱히 이러한 정치적 사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젠더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이다. 겉으로 보았을 때 가장 심한 것은 정치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상 한국인이 느끼는 심각한 갈등은 바로 남녀 갈등. 실제로 남녀 갈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대한민국 남녀 갈등의 현 주소는 어떤지 또 가장 큰 쟁점은 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남성 입장에서 볼 때는 남자는 군복무를 한다. 근데 여자는 왜 안 하느냐. 전역을 하고 나면 그까짓 거 다들 별거 아니다. 제가 군복무를 1년 8개월 정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사회적인 그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동안 이제 여성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여성 할당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여성 할당제 제도가 이게 너무 남성을 역차별한다.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를 제가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일정 비율 여성 소방공무원이 무조건적으로 채용되는 사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상실감이 컸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구조랑 전통적인 남성성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런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되는 청년들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배신감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 배신감이 드는 게 남성들 층에서 더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남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남자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성취를 이루지 못한 남성들은 더 크게 좌절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좌절을 느끼는 와중에 성평등적 가치, 다문화주의, 진보적 가치를 외치는 정치적 트렌드가 당연히 안 이꼽게 생각이 될 거고요. 근데 또 여성의 입장은 또 달라요. 여성은 우리 사회가 옛날부터 소위 그 남전여비, 그래서 남성 위주의 사회다. 그래서 여성들이 차별받는다. 예를 들어서 임금에도 격차가 있고, 또 취업할 때도 불이익을 받고, 또 직장에서도 현재 고위직에는 여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여성이 차별받는다. 일명 유리천장,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사회 구조와 임금 차별이 문제로 지적된 건데요. 외모가 아닌 내적인 부분들로 판단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사람으로 대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성들만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고 여성들만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젊은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 원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과장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게 오히려 언론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온라인 데이터들을 보면은 특정 대표가 젠더와 관련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커뮤니티에서 서로 비난하는 내용들이 확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들도 많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이러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미디어의 영향이었다는 답이 돌아온 겁니다.
여성 금메달리스트의 머리가 짧기 때문에, 소시지 광고가 남성을 비하하기 때문에 급진적 성향을 가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끊임없이 서로를 향한 공격과 갈등이 오가고 있습니다. 단순 논쟁이 아니라 시위란 행동으로 이어지는 갈등의 핵심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의 도화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건은 서초동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새벽 1시경 불특정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강남역 살인 사건 있잖아요. 그게 2015년대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여성에 대한 폭력, 페미니즘 문제가 갑자기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뭐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라서 사실 굉장히 소수 아니면 그 인터넷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터지면서 그 공론화가 되면서 이제 젠더 갈등이 부추겨진 거거든요. 그리고 9년, 10년쯤에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또 그게 확 불이 붙었고,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갈등의 수위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간에 서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소위 그 갈등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국의 남녀 갈등은 또 다른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로 남녀 갈등이 대두됐습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을 짙게 받은 부모님이 첫째에게는 조금 더 먹을 걸 좀 떼준다든가 유산을 더 크게 남겨준다든가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사라졌죠. 평등주의. 특히 이제 요즘 X세대 자녀 세대가 이제 G세대거든요. 그러니까 X세대 부모님과 G세대 자녀 간에는 서열주의보다는 거의 플랫한 평등주의로 바뀐 것 같아요. 특별히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이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는 남자들의 불만, 또 취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남자들의 불만이 있고, 또 여성들도 직장에서 승진하기 어렵고 중요한 일들은 결국 남자들이 하고, 또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것은 남성들이고 하기 때문에 또 여성들이 갖고 있는 불만들이 있거든요. 여성들이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거면 나 그냥 결혼이나 육아나 출산 이런 거 다 안 해버릴래 라고 하는 식으로 아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저출산으로 연결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10년간 출산율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같은 유교 문화권에 있으면서 한국과 비슷한 남녀 갈등을 겪고 있던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먼저 일본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남녀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특히 아키타현의 미래창조부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관점으로 사회적 문제를 봉합해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もともとはその部秋田未来創造部というのが次世代女性活躍支援課だけではなくて、移住定住の促進とかあとは地域づくりとか、いろんなアプローチで、人口問題を克服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できたのが秋田未来創造部で、その中で、我々次世代女性活躍支援課は特に自然減対策、結婚して出産、そして子どもを産み育てる環境づくりで、それだけではなくてその後の子育て支援とあとは働き方ですよね。やはり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으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지원을 해온 것입니다. 男は仕事、女は家庭といったその性別役割分担意識の固定的なですね、意識というものは徐々に解消されてはいますけども、まだ十分ではないと思ってます。で、やはり男女共同参画社会というのは本当にいろんな物事の基本になる
部分だと考え方だと思っていますので、ここをしっかりとやっていくことで秋田が変わっていくだろうと思いますし、あと女性活躍というものもいろんな秋田の課題の解決の糸口になるものだと思っていますので、この点もしっかり、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변화, 실제로 여성들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해결해 나갔던 것은 직장 내 남녀 갈등이었습니다. 私自身が今子育てをしながら働い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両親や相談できる友達が近くにいることで安心して働くことができています。仕事と家庭の両立ができるところが地元で働くことの魅力だと思っています。 임금 차별, 근무 내용의 차별 등을 철폐하고 이를 원칙화해 나간 것인데요. 이는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됐습니다. 私の会社は女性への理解度がすごく高くて、会社の制度としても、産休とか育休などもすごく取りやすい環境にありまして、で女性の方は、産休育休を取った後はほとんど職場復帰して子育てをしながら仕事を続けている状況ですので、女性だからという差別されているとかは感じたことはないです。 남녀 갈등의 주요한 문제인 임금 상황은 어떨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今給与面でも仕事の内容においても男女の区別なく働いていまして、女性でも能力を発揮できるような環境を整えています。あとは、育児休業期間の拡大とか育児短時間、勤務制度の拡充もあって、男性の育休も促進しています。で現在では職場復帰率は男女とも 100% になっております。 남녀 차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이 회사. 직원들의 소득 수준은 과연 평등해졌을까요? 面では本当に差はそんなには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本当に評価制度がありますので、そこで評価が頑張って評価が良ければ給与も上がっていきますし、ボーナスもそれなりにもらえますし、特に給与としては男女関係なく弊社の方は、頑張ればそれなり頑張ったなりにもらえるということで昇給もしていきますし、そういう制度があるので、とても働きやす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 여성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 과연 남성 직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女性の方が率先してやってくださるじゃないですか。もうよりよく過ごしやすい環境にしようみたいなのを積極的にやってくださるので、それで居心地がいいなって感じる時ももちろんありますし、そういうところで助かっているところはありますね。 남녀 문제뿐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배려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눈치 보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女性の上司の方はすごい気持ちを汲み取ってくれたりとか、あと、こうい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大変だったよねだとか、すごい気持ちへの声掛けがあったりとか、あとちゃんと目を見て話してくださるとか、寄り添ってくれる感じがします。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점심 식사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회사의 배려는 동료 간의 배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そうですね。仕事のこともですし、あとは家庭のこととか、趣味のこととか、いろんな話をします。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나 갈등이 줄다 보니 자연스레 세대 간 갈등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업무에 대한 소통이 원활해지며 효율도 올랐습니다. 직장 내 선후배가 모여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직원들도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을까요? そうですね、嬉しいですね。働く人のことを考えて作って、くれてるというか、みんなで考えたんですけど、それを良しとしてくれるっていうのが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익숙하게 소통하는 선배와 후배의 모습 참 흐뭇한데요.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일본은 정부와 기업의 연계를 통해 깊은 남녀 갈등의 해소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この条例をね、まず3年前に作ったんです。で、この条例がね、あるということは、県として正式に県政府としてそういうね、男女の差別、あるいはね、それをね、なくそうというね、政治的意思決定、ある程度ね、県がね、正式に、認定というかね、そうしますと、安心してそこの会社にはね、女性がね、就職すると。ね、そうしますとね、給料も、そうね、差別がない。仕事もね、男女平等。そうしますと、企業はね、ますますね、活躍する。そういうね、男女の差別、あるいはね、それをね、なくそうというね、政治的意思決定。これがまず第一番です。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주부들의 걸음이 이어지는 한 쇼핑몰. 아키타에 분 변화의 바람은 직장뿐 아니라 생활 속에도 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은 여성들이었지만 일상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うちの父はあんまり家事やらないですけど、旦那はすごい料理をするし、もう本当に家事上手にできてる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はだいぶ環境は家の中、私の家の中だけ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でも変わってはき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うちの会社ではないですけども、こう飲み会とかで例えば女性がこうお酌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ような環境ではないので、なんかそういうところでは昔と違うのかな。 나이, 성별, 세대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큼 사회 갈등은 어느 한 분야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3위에 해당되는데요.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 요소들이 많다는 뜻일 겁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한국인들이 체감하는 세대 간 갈등의 수준은 상당히 높았는데요. 네, 전체 응답자 80%, 100명 중에 80명이 우리나라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죠. 10명 중에 8명이 심각하다고 했으니까는. 이 세대 갈등이 이제 그럼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악화될 것 같냐, 뭐 유지가 될 것 같냐, 혹은 뭐 완화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한 50%, 절반 가까이가 앞으로 세대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세대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세대 갈등이 좀 심해질 거다라고 보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이번 조사에서 좀 확인이 된 거죠. 네. 예전에는 그 수명이 짧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 한 서너 개 그 세대가 같이 공존을 했다면 지금은 4개, 5개, 6개 세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각 세대 간의 세대 경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의 갈등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거시적 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세대 갈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고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세대 간의 경험의 차이가 다른 만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요. 20대부터 50대까지 각 세대는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요? 네, 윗세대 분들이랑 대화를 해봤을 때 고집을 부리시거나 아니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세대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게 조금만 사소한 얘기에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많이 말이나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그 말줄임이 많잖아요. 그게 어떻게 대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한글을 파괴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게 고착화되면 상당히 문제가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세대 간의 이해가 가장 되지 않는 것은 뭘까요? 회식도 어떻게 보면 일의 연장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 같이 단합을 위해서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루두루 앉아서 또 직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삼겹살에 소주의 회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식 문화는 좀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처음에는 그냥 공짜 술이라 생각하고 그냥 생각 없이 가서 뭐
먹고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고 이랬는데 이게 세월이 좀 지나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월급이나 더 올려줬으면. 뭘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같이 먹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 같이 가서 이렇게 먹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지. 우리가 뭐 같이 가자 그러면은 다들 딴 데 가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속이 좀 안 좋아지고 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세상과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사실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서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연간 6,500건 이상의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접수될 만큼 직장 내 세대 갈등 역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 세대의 노동자들에게 갈등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나에게 조언하는 이유부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부당하지 않은 경우는 받아들이고 부당할 경우는 정당하게 이제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그런 주관이 강하셔서 말씀을 좋게 해서 해결이 되면 몰라도 그거를 그냥 존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조언이 상대에게 안 좋은 느낌을 받게 한다면 어쨌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잘못한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조언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편을 하는 게. 그렇다면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평소 이 사람이 어떤 대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라도 일부러 많이 걸려고 하고 사적인 뭐 여행 얘기라든가 아니면 뭐 맛집 이야기라든가 대학 생활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나누곤 했었어요. 친해지려고. 네, 친밀도 높이려고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일하는 곳에는 일만 하자라는 주의입니다. 일이 잡히는 데는 상관없는데 일이 잡히지 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사적인 얘기가 더 주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그래서 친구들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대 차이를 느끼는 순간은 있었습니다. 굳이 일일이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까 꼰대 같다고 느낍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걸로 지적을 하는 그런 게 저는 그냥 텃세나 텃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단순한 갈등을 넘어 직원들 간에도 세대 간의 차이가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매일 보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왜 이런 직장 내 세대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최근에 보면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 설문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뭐 산업화 그리고 뭐 정보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잖아요.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후배 세대 간의 생각의 차도 그 변화에 따르지 못하면 더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을 이상 그 갭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례를 찾아 오스트리아로 향해 봤습니다. 약 19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빈. 사회 갈등의 해소는 물론 위기 관리의 모범 답안으로 손꼽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기 우리가 찾는 열쇠를 가진 인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름은 말레네 벨젤. 서로 다른 세대의 공유주거 형태를 제안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라는데요. 노령 세대는 생활 전반에 도움을 받게 되고 젊은 세대는 주거 혜택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In Wien ist es so, dass es sehr viele ältere Menschen gibt, die große Wohnungen haben und dafür oft sehr wenig Geld bezahlen oder diese Wohnungen besitzen. Sozusagen beide Seiten zusammenbringen, die Studierenden, die gerade nach Wien ziehen, sich in der Stadt nicht auskennen, leistbaren Wohnraum brauchen
und vor allem auch Zeit haben und eben sich Zeit für ältere Menschen zu nehmen, Zeit, Unterstützung im Alltag zu leisten und Gesellschaft zu leisten. Und so haben wir damit angefangen. 실제로 공유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 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차고에서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오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유로운 모습으로 잔디를 깎는 22세 청년. 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Ich mähe jetzt den Rasen. Das ist eine schwere Tätigkeit als Unterstützung. Also im Garten mähe ich zum Beispiel den Rasen oder ich schneide die Hecke oder die Rosen. Alles, was irgendwie weit oben ist oder schwer ist, das übernehme ich dann. 일명 유럽형 세대 간 품앗이로도 볼 수 있는 형태의 공유 주거 생활인 건데요. 어른 세대는 주거를 제공하고 젊은 세대는 원활한 생활을 돕는 방식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Ja, hallo Jonathan. Hallo. Du arbeitest im Garten, das ist wunderbar. Gesehen, das Ja. sieht ja gut aus. Ja, der war gar nicht so lang, aber ein bisschen was ist trotzdem runtergegangen. Ja, schön, wunderbar. Jetzt kann er wieder wachsen. Okay, dann danke ich dir, du, das ist schön. Kein Und jetzt Problem. wolltest du noch ein bisschen an den Bäumen schneiden, oder? Ja, genau, die stören etwas. Ja, es wächst alles so zusammen. Jetzt im September wird es langsam viel mit den Ästen. Ja. Aber du schaffst das. Ja, auf jeden Fall. Okay. Ja, jetzt fällt mir gerade noch ein, Jonathan, die Reifen müsste ich demnächst mal austauschen. Ja, da Weißt kann du, ich dir auch noch Winterreifen? helfen, ja. Ja, das wäre super. Soll ich die wieder von unten Die hochtragen? könntest du mir aus dem Keller hochtragen, die sind mir einfach zu schwer und einfach in meinen Kofferraum machen. Okay. Das wäre nett, wenn du das Da noch kann ich dir machen gleich könntest. helfen. Okay, prima.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세대 간 갈등의 그림자는 찾을 수 없었는데요. Alle rein, gell? Wunderbar. Sehr schön. 어른 세대의 입장은 어떤지도 들어봤습니다. Das ist prima, denn das wäre mir zu schwer, das würde ich nicht mehr schaffen. Ich muss ja jetzt meine Winterreifen wechseln, weil langsam könnte es ja glatt werden auf der Straße. Wegfahren, kann sie austauschen und hinterher trägt der Jonathan mir die Sommerreifen, die dann da drin sind, wieder in den Keller. 거주 공간의 공유는 곧 생활의 공유가 되고 시간을 나누게 되는 것인 만큼 소통도 자연스레 늘어납니다. Ja, ich wollte noch wandern gehen. Warst du schon mal auf der Kantenwand? Ja, du, da war ich schon mal. Oh, das ist super schön. Das Hoffentlich wird es nicht zu heiß, um wandern zu gehen. Ja, aber die Aussicht oben ist einfach toll. Demnächst mal aus. Ja. Machen wir Kürbissuppe. Oder Ja, das wär gut. was kann man sonst noch aus Kürbis machen? Wir könnten auch oben, wenn die Reifen gewechselt sind. Nee, also für heute jetzt glaube ich nicht mehr. Aber das 늘어난 소통 속에서 오해는 줄고 이해는 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는 것이죠. Dieses Zusammenleben hat viele Vorteile für beide Seiten. Für die Jungen ist es einerseits das kostengünstige Wohnen, einer älteren Person über Dinge zu sprechen, über die man mit Gleichaltrigen nicht redet. Und für die Älteren ist es einfach ein neuer Schwung in der Wohnung, ein neuer Wind in der Wohnung, wie wir hier gerne sagen. Also diese Art des Zusammenwohnens stärkt das gegenseitige Verständnis füreinander. Beide Seiten lernen, welche Sorgen, welche Probleme die jeweilige Seite hat. Und durch das gemeinsame Gespräch entwickelt sich ein gemeinsames Verständnis. Und ich glaube auch, dass es für den Zusammenhalt der Gesellschaft dieses Verständnis auch braucht. Ja. Weil wir in einer solidarischen Gesellschaft leben.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영국은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 의원 연구회도 설립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와 개선 방안 실행을 통해 새로운 해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대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가는
세대 갈등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We all lived through a period post-war in the 70s, 80s into the 90s where growth was good, and the generation that was going through that time, through their work years and building up their wealth during that time, were very lucky in that period. And now we're realizing that that was an unusual period, and actually younger generations do have it much tougher in getting their own house, building up their wealth, even increasing their wages as they go through their career. So this is the key challenge facing us generationally. Can we get that better future? 영국 역시 세대 간 갈등의 핵심을 고정관념으로 인식하며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The sources of generational conflict is rooted in, can we see a better future for young people compared to the past? Are we still moving in a positive direction economically and in society overall? And there is this sense of, is there a better future for younger generations? So all of those things increase the tendency for us to stereotype or not understand other generations or feel some resentment to them. So that gives that greater sense of separation, greater sense of stereotyping and division between the generations. I think in that you just have to put thought into it. 세대 간 갈등이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지며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고 이를 통해 특별한 관점 하나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One of the key trends in the people who look at generations in the academic sphere look at is the pace of technology change. Benefit from the experience of older generations, and the older generation benefit from the energy and new ideas of the younger generations. And we are going through a period of rapid technology change. So that does increase that sense, because older chance to bring the generations together, because you can empower the younger generations to help teach and coach and guide older generations in these new technologies. And there's lots of examples in. 대한민국 역시 갈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2022년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갈등을 완화하고자 노력하는 첫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국민통합을 내걸고 있으면서 이 청년 젠더의 갈등 문제를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하는 생각에 이 추기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대통령실에 국민통합 관련 정책 자문을 하는 곳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통합위 내에 기획분과 경제 계층분과, 정치 지역분과, 사회문화 분과 이렇게 4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통합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포착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보통 우리가 통합을 얘기할 때는 그런 어떤 이 갈등의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차이와 불평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와 불평등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 간의 연결과 연계를 추구하는 걸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결보단 더 혐오하고 발산하기에 집중하며 과열됐던 사회 갈등. 그렇다면 우리 손으로 직접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든 국민의 대통합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좌나 우를 떠나서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캐치프레이즈나 그 표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역시 건전한 개인주의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개인주의의 바탕이 되어서 사회가 통합되는 길이야말로 전체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우리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통합 속에서도 개개인의 특별성과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젊은 세대가 남녀 서로 갈등이 촉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왜냐하면 일자리는 적은데 남녀가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 경제적인 역동성을 보이면서 일자리를 자꾸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는 거죠.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뭐 이렇게 지수들을 만든다든가 해서 세대 갈등 지수가 개선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그 우수 회사들을 좀 선정을 해서 뭐 시상을 한다든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젠더 태도 중에서 남자 여자가 뭐 공평하게 가사 일을 해야 된다, 뭐 일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젊은 층이 이견이 없어요. 남녀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견을 보이는 게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젠더 갈등을 나중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사회적 동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뭐야? 너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뭐야? 물어봤을 때 다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 페미니즘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서로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래서 페미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이 서로를 자신의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역량과 어떤 아량과 관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민들이 해결해야 될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과 이해는 고리타분한 답변이 아닌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를 갈라놓지 않기 위한, 우리가 진정한 우리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